해외 선물 매매법, 이 영상 딱 하나로 끝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미트레이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외 선물 초심자들을 위한 그런 마스터피스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익을 얻어내고 또 이렇게 얻어낸 이 수익금을 잘 지켜낼 수 있었던 그런 기법들과 또 뱅크 관리 노하우들을 총 집합해 놨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정보의 시대 속에 살고 있죠. 근데 이 정보의 바닷속에서 너무 막대한 정보의 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이 진주이고 또 어떤 것이 그냥 돌멩이인지 구별하기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검증된 기법들과 또 검증된 노하우들만 하나로 모아서 딱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보았으니까요. 하나하나 잘 지켜보시고 천천히 실행해 보시면서 나만의 루틴으로 또 발전시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매 기법입니다. 아주 간단한 기법이니까요. 잘 숙지하셔가지고 수익 계좌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메타트레이더 5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준비해 주실 거는 1단계로 차트 주기를 1분봉과 5분봉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보조지표로는 이동평균선을 기간 200일선으로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RSI 지표를 기간 14로 해서 레벨 50선 추가해 주셔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준비는 끝입니다. 그러면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략의 핵심적이 되는 원칙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이 원칙은 이동평균선의 200일선을 가지고 알아보실 수 있는 원칙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일선의 위에 캔들이 놀고 있을 때는 매수 세력의 우위로 판단하겠고요. 반대로 200일선의 밑에 캔들이 놀고 있을 때는 매도 세력의 우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수 세력이 우위일 때는 우리가 매수 포지션만 노려주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매도 세력이 우위일 때는 당연히 매도 포지션만 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치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간단한 원칙 하나만 지켜주셔도요, 내가 방향성을 잘못 잡아서 내 증거금이 한 번에 전부 사라지는 그런 일은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첫 번째 원칙 이해를 잘 하셨다면 두 번째 원칙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거는 매매 승률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려줄 거고요. RSI 지표를 가지고 원칙을 하나 정할 건데요. 아까 이제 RSI 준비하실 때 50선을 하나 추가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50선을 기준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50선 밑에 있다면 당연히 매도 타점이겠고요. 50선 위에 있다면 당연히 매수 타점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캔들이 200일선 위에 있으면서 RSI 지표에서 51선 위에 있다면 매수 포지션 자리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200일선 아래에 캔들이 놀고 있으면서 RSI 지표도 50선 밑에 놀고 있다 라고 하면 매도 포지션을 잡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원칙입니다. 이거는 캔들을 이용한 원칙을 하나 추가를 해둘 건데요. 위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원칙은 지금 이해를 잘 하시셨죠? 네, 그 두 가지 원칙에 추가로 이제 이 캔들 패턴을 가지고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 패턴은 여러 가지 캔들 패턴이 있겠지만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승장악형 패턴입니다. 이 상승장악형 패턴은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하나의 음봉 이후에 이제 강력한 매수세, 양봉이 음봉을 제압해준 형태이거든요. 이 제압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상추쌈을 싸먹듯이 쌈 싸먹는 형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음봉보다 저점도 낮췄지만, 저점도 길지만 이 하락 반동을 이용해서 고점을 크게 높여줘서 저점도 더 낮고 고점도 높고, 한마디로 음봉의 길이가 위아래로 긴 형태를 말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확연하게
캔들의 크기가 클 때 그렇게 마감해주는 형태이고요. 이럴 때는 이 마감해주는 장악형 패턴 이후에 바로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매수 포지션 진입해 주셔야겠죠. 반대로는 이제 하락 장악형이 있는데요. 이거는 상승 장악형과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캔들의 형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하락 장악형의 경우에는 양봉 이후에 일단 도치 캔들이 떠줘야겠고요. 이 도치 캔들이라는 건 위, 아래, 꼬리가 거의 각 비슷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수세와 매도세가 막상막하기 때문에 시가와 종가가 거의 같은 가격이거든요. 같은 위치에서 캔들 자체가 이렇게 얇게, 매우 얇게 선처럼 얇게 보이는 패턴을 이제 도치 캔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면 회색으로 표시된 요 캔들, 요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도치 캔들 이후에 이전 양봉의 저점을 깨는 음봉을 확인해 주신 후에 매도를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이런 캔들 패턴을 보실 때는 그 캔들이 완성된 캔들의 그 종가에 바로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첫 번째로 200일선 기준으로 위냐 아래냐, 그 다음에는 RSI 지표 기준으로 50선 위냐 아래냐, 그 상태에서 이제 캔들 패턴을 기다려 주신 다음에 해당 캔들 패턴에 맞춰서 매수냐 매도냐, 한마디로 우리가 200일선 위, RSI 51선 위에 있을 때는 상승 장악형 캔들만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200일선 및 RSI 51선 밑에는 하락 장악형 캔들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요 개념을 숙지하신 뒤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5분봉을 5개로 찢어볼 건데요. 5분봉을 5개로 찢으면 1분봉 5개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분 차트 기준으로 5개의 캔들을 봐주시면 되는데, 요 전략은 장 시작 후에, 장이 이제 우리가 휴장을 하고 아니면 그날의 장이 마감을 하고 다시 이제 장이 시작하잖아요. 그 장 시작 때 쓸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1분 차트 기준으로 5개의 캔들을 기다려 주신 후에 5개의 캔들의 고점과 저점을 쭉 연결해 주시면 이런 박스 형태가 나올 건데요. 이 박스 형태를 이후에 6번째 캔들이 돌파하느냐, 네, 돌파해 줄 때 돌파하는 방향이 또 위냐 아래냐에 맞춰서 진입해 주시면 되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우리의 원칙적으로 200일선 위이고 RSI 50 위일 때는 매수로 돌파했을 때 매수 진입 가능한 거고요. 반대로 200일선 밑이고 RSI 50 밑일 때는 박스를 아래로 돌파할 때 매도 진입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하나 정했기 때문에 이 전략에서도 예를 들어 200일선 밑인데 매수로 돌파했다라고 하면 매수를 잡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방향성에 맞춰서 한 가지 포지션은 제외하고 들어가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 돌파 매매는 매매 전략인데 아까 그 원칙에 맞을 때만 진입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항상 교차해서 승률을 높여주는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헤드앤숄더 전략입니다. 요거는 상당히 많이 보신 패턴이실 거예요. 그림처럼 이제 산봉우리 모양의 캔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쌍고점이라고 하거든요. 고점을 높여주는 두 개의 봉우리를 확인해 주신 후에 이후에 발생하는 음산병, 음봉 3개가 확인이 되면 하락 캔들 발생 시에 매도를 진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 캔들은 200일선 밑에 있어야 되겠고요. RSI도 50 밑으로 발생했을 때 요런 패턴일 때 진입을 한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되게 간단한 몇 가지 원칙들과 정말 간단한 패턴들 설명드렸거든요. 요것들 영상을 2번, 3번 더 숙지해 주신 다음에 정확하게 요걸 교차 검증해서 한 가지 조건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조건이 전부 다 교집합 될 때
그때만 매매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면요, 승률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승률을 왜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하느냐, 그것은 다음 자금관리 방법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왜 승률을 높여주셔야 되냐면, 제가 여태까지 계좌를 성장시켜 오면서 지금의 이 화면에 보시는 하우스 머니 룰을 따라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 원금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첫 번째 1차 수익을 높은 승률의 자리에서 잘 발생시킨 다음에 그 벌어낸 수익금을 가지고 그 수익금 안에서 매매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손절도 내가 번 수익금 안에서 범위를 조절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다 잃게 되더라도 원금 손실은 없는 그런 자금 관리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건데, 간단한 개념만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1차 수익으로 $500의 수익을 내가 얻어냈다면 다음 매매의 손절가는 이 $500 안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작은 심리적 우위가 또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해주거든요. 그 단단해짐이 우리의 계좌를 자연적으로 또 우상향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손익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전 영상에서 제가 재차 몇 번씩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손절의 범위와 이익절의 범위가 최소 1대 1.5 이상,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1대 3 정도로, 이거는 이제 3번의 매매 중에서 단 한 번만 승리해도 우리의 계좌를 우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원칙으로 높아진 승률에 이 손익비까지 가져간다면 어때요? 3번 중에 한 번만 승리해도 우상하게 하는 이 손익비를 우리가 굉장히 승률을 높여서 3번 중에 2번 이길 수 있는 매매로 전략을, 손익비를 대입을 한다면 계좌는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원칙과 이런 하우스룰과 손익비를 지켜내실 때 가장 힘든 것은 매매 자리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나의 소중한 자금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확실하지 않은 자리에 그냥 내가 계속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단 한 번의 매매를 하더라도 정말 높은 승률의 자리에 정말 많은 원칙들을 지켜서 승률을 최대한으로 올려서 매매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유튜버들이나 뭐 매매하시는 분들을 보면 진입도 정말 많이 하고 수익도 정말 빠르게 올려내지만, 이것도 뭐 옳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저의 같은 경우에는 저의 성격상 그냥 내가 매매 횟수를 줄이더라도 정말 확실한 자리에 내가 여러 번 매매한 것과 같은 수익을 단 한 번의 매매로 얻어나는 것이 훨씬 낫다. 손절을 짧게 잡고 수익을 길게 늘려서 매매 횟수를 줄여서 확실한 자리에서만 먹어가는 것이 계좌 상승에 훨씬 도움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멘탈 관리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데요. 저도 이제 매번 지키지는 못합니다. 또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멘탈 관리가 정말, 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분들은 역설적이게도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왜냐면 매매를 잘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신감과 또 근거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수익을 공격적으로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번 수익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손절하는 날도 있고, 또 내 뱅크가 쭉 올라가다가 자금이 오히려 어느 정도 로스가 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경우에 멘탈을 지켜내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빠르게 만회하려는 마음에 눈에 공격적인 진입자리밖에 안 보이게 되는 거죠. 한 번에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칙과 이런 것들을 지켜서 차근차근 올려놓은 계좌를 조금 운이 안 좋아서 손실이 났다고 해서 원칙을 어기고 공격적인 자리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내려왔으면 반등 주겠지라고 하면서 매수를 잡는다던가 되게 공격적이게 매매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멘탈을 지키시는 방법은 원칙을 그냥 무조건 지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 그거를 몸에 습관처럼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세팅은요, 메타트레이더 5 기준입니다. 1분봉, 5분봉 준비해 주시고요. 이평선은 201선, 그리고 RSI 하나 도 준비해 주시고 기준선은 50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세는 201선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매수, 아래에 있으면 매도겠고요. 교차 검증으로 모멘텀을 보셔야 되는데 RSI 51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매수, 아래에 있으면 매도겠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이 동일하게 같은 시점에 맞물려야 진입하실 수가 있겠고요. 진입 기준으로는 캔들로는 장악형 캔들에 맞춰서 상승 장악이냐 하락 장악이냐, 상승 하락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설명드린 박스권을 이용해서 돌파 시에 그 종가에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산 기준은 손익비를 차용하셔서 내가 설정한 손절값을 기준으로 1대 1.5에서 최대 1대 3, 3배수까지 잡아주시면 제일 베스트겠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얻어낸 수익금들은 그 수익금 안에서 수익금을 담보로 해서 베팅을 하셔야겠고요. 이럴 때의 장점은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본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 매매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처음에 본 그런 방향성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략들을 전부 가지고 매매하실 때 이전과는 정말 몰라볼 정도로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나요? 지금 설명해드린 이 매매법들 가지고 한번 매매를 열심히 해보시고요. 정해보시다가 나는 근데 진짜 이거를 원칙적으로 지키기가 힘들고 또 차트를 내가 하루 종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여유가 좀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매매법이 가지고 자동으로 타점을 잡아줄 수가 있는 그런 신호 차트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하셔서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시면은요, 순차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좋은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알차고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들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